네, 안녕하세요. 3주차 2강 벡터의 1.6절 벡터의 곱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곱셈은 내적과 외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내적, 간단하게 내적은 A 벡터와 B 벡터가 있을 때 여기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을 우리는 내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너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값은 AB의 코사인 세타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세타는 A 벡터와 B 벡터의 사이각을 의미해요. 그림과 같이 A 벡터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B 벡터는 이런 식으로 B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이 벡터의 내적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표현은 이렇게 A 벡터와 B 벡터의 도트 찍고서 B 벡터 이렇게 쓰고요. 그때 그 값은 A 벡터의 크기인 A와 B 벡터의 크기인 B에다가 그 사이각인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써주는 거, 이것을 우리는 벡터 내적의 표현법이고 그 값을 구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나중에 외적할 때는 여기가 사인 세타가 나오는데 구분하기가 쉽게 됩니다. 물리적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어떠한 물체가 여기에 있어요. 얘를 갖다가 어 내가 여기 있어 지금. 그래서 얘를 갖다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확 잡아 당겨지겠죠. 제대로 힘이 작동을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세타가 그때는 0도인 것이죠. 세타가 0도인 거야. 근데 이 물체를 각도가 이러한 각도의 힘으로 잡아 당겼어요. 그러면 이 물체가 이만큼 오던 게 얼만큼 올까요? 그거보다는 들어올 거야. 왜? 이만큼 각도가 안 맞았으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그 각도를 세타라고 표현했어요. 그랬을 경우 이 물체가 이만큼 이동을 했는데, 그때 그러면은 그렇게 될 거다는 얘기야. 그러면 각도를 이렇게 90도로 했어. 그러면 이 물체가 이동을 했을까요? 이 물체가 이동을 안 하지. 그냥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지는 거니까. 그 위치란 말이야. 어떤 사람이 야, 저 물체를 갖다가 이만큼 움직여 놔 했는데, 이렇게 위로만 했으면은 일한 양이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라는 얘기야. 이러한 힘으로 했을 때는 요 정도밖에 안 온 거야. 이 정도로 아닌, 그리고 각도를 이만큼 했을 때는 제대로 올 거라는 얘기지. 이러한 물리적인 관계를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겠냐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 일은 W라는 놈은 그래서 F, F라는 이 힘에다가 인 얼만큼 이동했는가, 이 변위 L에다가 이것의 각 크기, 이 사이각 세타를 곱해준 거, 이것을 우리는 그만큼 행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힘은 이만큼 줬어. 그랬더니 이만큼 변위가 됐어. 근데 각도가 최대일 때는, 이 행한 일이 최대가 될 때는, 원래 얘를 갖다가 이만큼 잡아 이렇게 와줬으면은 F하고 힘이 이렇게 와줬을, 이러한 힘에 세타가 0도일 경우에 변위가 이까지 왔다고 칩시다. 그때 행한 일은 그냥 FL로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는데, 세타가 각도가 이러한 각도래. 그러면은 이 정도밖에 안 왔어. 그리고 수직으로 했어. 그때는 행한 일이 0이야.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려니까 이 코사인 세타가 거기에 맞다라는 얘기예요. 왜? 여기 90도일 때는 행한 일이 없지. 그래서 코사인 90도는 몇이야? 당연히 0이죠. 코사인 함수. 이거 아직 생각하면서 안 배울 수도 있는데, 안 배워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코사인 90도는 0입니다. 생각하면서 나중에 공업수학 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90도는 0이니까 행한 일이 없어요. 그때는 0. 그리고 세타가 0도야. 0도. 코사인 0은 몇이에요? 1이지 1. 그래서 1인 거니까 FL 곱하기 1 해봐야 FL인 거니까, 제대로 제일 많이 왔네. 행한 일이 제일 많이 왔네. 이 사이각에 따라서 행한 일이 변한다라는 얘기죠. 이 세타에 따라서 행한 일이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표현한 것이 그래서 FL에 그 행한 일은 FL의 코사인 함수를 곱해주자. 그때 각도 이 세타는 F라는 것과 이 행과 여기 이 사이각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행한 일은 FL의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FL의 코사인 세타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요걸 좀 더 설명을 할게요. 되죠? 지금 설명이 그림이 잘못 갖고 왔나 어쨌든 간에 더 좋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FL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이때 이거 다 쓰기가 귀찮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F라는 벡터와 요 변이 이동한 변이에다가 점을 벡터를 변이 벡터에다가 점을 찍고서 얘를 갖다가 내적이라고 부르자라고 얘기하고 또는 도트 프로덕트 점 찍었으니까 도트니까 도트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내가 그림 설명을 좀 갖고 왔는데 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물체에 힘을 주어 잡아당길 경우 본인 방향으로 각도 세타는 0도로 잡아당길 경우와 임의 각 세타도로 잡아당길 경우 물체의 이동된 위치가 서로 차이가 있지요. 즉 물체에 작용된 힘의 각도가 얼마냐에 따라 물체에 작용된 힘의 유효 성분은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즉 본인 방향, 즉 세타가 0도로 잡아당길 경우에는 힘의 크기가 온전히 물체에 작용되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변위가 제일 크다라는 얘기죠. 또 임의 각 세타의 도일 경우에는 0도일 경우보다는 힘이 작게 작용해서 즉 유효 성분이 작아서 이동 위치가 작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힘의 유효 성분을 우리는 F의 코사인 세타, F는 코사인 세타라고 하고, 변이를 F의 코사인, 이거 늘은 잘못됐고요. 이거 점 찍어야 돼. 곱하기야 곱하기 F의 코사인 세타. 자 볼까요? 힘이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됐어. 이 성분, 이 힘의 유효 성분은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쪽 각도래. 그러면 이 길이란 말이야. 이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크기가 F일 경우 F의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은 요 길이가 되겠지. F고 여기를 모른다고 쳐. X라고 쳐. 여기를 세타라고 쳐.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야? F분의 X죠. 그러므로 X는 몇이 돼? F의 코사인 세타다라는 얘기야. 즉 이 길이를 X라고 놓고, 지금 L이라고 놨지만 이거 여기 X라고 놨었어요. 이 길이 X란 말이야. 그게 이제 F의 코사인 세타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 힘의 유효 성분이 이 길이다라는 얘기, 이 길이다라는 얘기야. 이 길이는 어떻다? 그래서 F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F의 코사인 세타, 이게 유효 성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F의 코사인 세타로 하고 변이를 체크를 해야겠네. F의 코사인 세타로 하고 변이를 L이라 할 때 행한 일은 두 성분의 곱으로 정의한다. 즉 아래식과 같이 표현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저기의 물리적 의미입니다. 보충 설명 좀 더 할게요. 그래서 또한 각도가 세타도일 경우 행한 일은 FL이 되어 물체를 0도일 경우에, 세타도일 경우에는 세타가 0도일 경우에는, 각도가 0도일 경우에는, 이것도 잘못됐네. 0도일 경우 행한 일은 코사인 세타,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코사인 0은 1이 돼 가지고 FL이 되어서 물체를 최대로 많이 이동시킨 것이 되고요. 각도를 90도로 하여 잡아당길 경우, 아까 설명 내용이에요. 그거 한번 더 읽는 겁니다. 각도를 세타는 90도로 하여 잡아당길 경우 행한 일이 W, 워크 W는 코사인 이게 90도가 되니까 코사인 90도는 0이 되어서 얘는 0이 되어서 일을 안 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를 위로 수직으로 잡아당길 경우에는 물체를 이동시키지 못하여 행한 일이 0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유효 성분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길 경우, 이 힘으로 잡아당길 경우 이 힘의 유효 성분은 얘를 x축으로 쭈쭈쭉 내려가지고 투영 해가지고 이때 이 길이를 우리는 유효 성분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유효 성분이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효 성분의 크기는 이 길이가 f니까, 여기 길이가 f니까 f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해주면 이 x, 아까 내 x, 지금 여기에서는 이걸 l이라고 표현하면, 아니 이건 l이 아니죠. 그때 길이, 그때 이 x에 해당되는 길이는 f의 코사인 세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f의 코사인 세타, 여기에 요 변위 l을, 변위 크기를 l로 곱해주면은 그때 행한 일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이 행한 일은 물론 스칼라입니다. 이걸 근데 다 쓰기가 귀찮아. 그래서 어떻게 쓰자고, F라는 힘과 요 이쪽으로 이동했다라는 L 변위 벡터 L을 이렇게 점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f의 코사인 세타 곱하기 l은 f 벡터와 l 벡터를 이렇게 도트로 점을 찍어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도트 프로덕트라고 얘기하고 외적과 구분을 합니다. 외적은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해요. 그래서 곱하기인데 벡터의 곱셈에서 내적과 외적이 있는데 얘는 점을 찍고, 내적은, 그리고 외적은 이렇게 곱하기 표현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얘기하고, 걔는 외적에 해당되는 거예요. 외적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설명을 내가 좀 더 잘 해주고 싶었는데 좀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아. 아,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는데 이 잡아당길 경우 이 B 벡터의 유효 성분은 이렇게 내렸을 경우 얘는 B의 코사인 세타다라는 얘기예요. B의 이 길이인 거니까. 그래서 B의 코사인 세타. 그래서 AB의 코사인 A와 그리고 B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고, 이걸 다 쓰기 싫어서 A 벡터와 B 벡터의 도트, 중간에 도트 찍어서 한다라는 겁니다. 보충 설명 좀 더 하죠. 그래서 행한 일은 이렇게 해서 FL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고, 얘는 스칼라다라는 얘기고요. 그 결과가 벡터는 아니다라는 얘기, 스칼라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적을 다시 아래와 같이 표현하면 A 벡터와 B 벡터는 AB의 코사인 세타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A와 B는 각각 스칼라예요. 코사인 세타도 당연히 스칼라지. 여기 30도면 30도, 45도면 40도, 그 값 대입해주면 그 값이잖아. 그냥 스칼라잖아. 그러니까 스칼라, 곱이니까 다 스칼라예요. 이거 교환법칙 성립하죠. BA라고 써도 되잖아. 그쵸? 3 곱하기 2나 2 곱하기 3이나 그 값은 6으로 같은 것처럼. 그래서 BA의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B 벡터와 A 벡터의 내적으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한 번 더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내 유효 성분 A와 B 벡터의 유효 성분 B 코사인 세타 해서 AB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내적을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겁니다. 내적을 구할 때는 이렇게 식이 나와진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표현을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 점 찍으면 이건 내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내적, 두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A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 B 벡터가 이렇대요. 각각 기본 벡터는 AX, AY, AZ로 표현해 놨습니다. AX, AY, AZ로 표현했고, 각각의 성분은 AX, AY, AZ, BX, BY, BZ라고 할 경우 두 벡터의 내적은 A 벡터와 B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요걸 요 안으로 그냥 그대로 갖고 와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얘도 그대로 이렇게 가까워지겠어요. 이렇게 가까워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해주면은 AX, 자 이거 전개를 하면은, 전개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AX의 AX 벡터에 이렇게 나와지고 곱하기 점 찍고, 그 다음에 BX의
ax 벡터 이렇게 나와지는 거지. 이렇게 더하기 이놈이랑 또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ax의 스몰 ax 벡터 점 찍고 도트 내적이야. 그 다음에 여기 by의 ay 벡터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플러스 땡땡땡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요거 하나만 더 봅시다. 이거 한번 봅시다. AX는 어느 쪽 방향의 기본 벡터예요? 즉 X축 방향이란 말이야.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경우 이 X축, Y축, Z축이 이렇게 있을 경우 이렇게 크기가 1인 이러한 벡터를 우리는 AX 벡터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크기가 1인 이러한 벡터를 우리는 AY 벡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서로는 수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벡터하고 요거하고 AX하고 BX는 서로 스칼라니까 이렇게 그냥 AX, BX 써주면 되는 거지. 여기에 AX 벡터하고 여기 AX 벡터는 서로 지금 방향이 이렇게 하고 서로 같은 방향이죠. 그거의 내적이래.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임의 벡터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A, B의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A는 이 벡터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지. 이 B는 B 벡터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AX 벡터와 또 AX 벡터를 이렇게 내적했을 경우에 얘는 몇이 되겠어? AX의 크기는 몇? 1이지. 1 곱하기 그리고 이 AX의 크기는 또 몇? 1이지. 1 곱하기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그렇지. 코사인 세타 해주면 되는 것이지. 코사인 세타 해줬어. 그러면 1 곱하기 1은 몇? 1이지. 코사인 세타. 지금 세타는 그럼 몇 도가 되는 거야?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이니까 몇 도야? 90도야? 30도야? 그렇지. 0도지. 0도. 코사인 0도는 몇이야? 당연히 코사인 0도는 1이죠. 1.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1 하니까 이 값은 몇이 돼? 1이다 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요거 구한 결과는 곱하기 여기에 1 해봐야 AX의 BX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X의 BX 나왔어.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봅시다. AX BY야. AX BY는 스칼라니까 AX BY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AX 벡터하고 AY 벡터를 곱해줬네. 지금 여기다 써볼게요. AX 벡터와 곱하기 AY 벡터야. 그러면 AX는 크기가 몇? 1이야. AY는 크기가 몇? 1.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 건데 AX는 이쪽 X축 방향인 거야. 그렇죠? 그리고 AY는 Y축 방향이야. 이때의 각도는 몇? 사이각은 몇이야? 그렇죠. 90도지. 그렇고 여기 코사인 90도라는 얘기야. 코사인 90도는 몇? 얘가 0이지. 0. 그러니까 0 곱해주면 몇이 되겠어? 0이 되겠네. 아, 오케이. 그러므로 이걸 다 괄호를 다 전개를 다 전개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얘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총 9개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간단한 게 나와지네. AX 벡터하고 AX 벡터를 이렇게 내적을 하면 얘는 몇이 나왔어? 1이 나온다는 얘기야. AX와 AY를 또 내적하면 얘는 몇이 되겠어? 몇이 나왔어? 0이 나와지죠. 그리고 AX와 AZ를 또 내적을 하면 이걸 내적하면 얘는 몇이 되겠어? X축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시간이 또 초과돼 가지고 다 직각이잖아. 이렇게 AX, AY, AG 이렇게 되어 있으면 X하고 AX하고 AZ는 지금 각도가 몇이 되니 크기 1이고 1 곱하기 해서 코사인 몇 도? 90도야. 그러므로 코사인 90도는 몇인데 얘가 0이잖아. 0. 그래서 이 값은 0이다 라는 얘기예요. 0이 나오니까. 이거 다 0이 되네. 그러면 이걸 뭘까? AY의 AZ는 몇이 될까? 당연히 0이죠. 왜? 코사인 세타 코사인 90도가 나와지는 거니까. 이 Y 벡터 요거하고 AY하고 여기도 직각이니까 0이에. 이건 다 AY에 또 AX 이런 벡터는 또 몇이 될까? 이 사이각이 90도니까 얘는 다 0이야.
남는 건 뭐만 남냐면, 그래서 ax 벡터하고 ax 벡터 이거 1인 거 나머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남았겠어. 그렇지, 같은 방향인 것만 살아남는 거야. ay와 ay 이것만 살아남는 거야. 또 뭐만 살아남, 또 뭐 있을까? az와, 그렇지, az만 살아남은 거. 이거 가로 전개를 하면은 그렇게 나와진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세 개만 남는 거야. 이놈하고 이렇게 한 거, 그리고 이렇게 한 거, 그리고 이렇게 한 거, 이렇게 곱해준 것만 살아남는 거야. az.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ax하고 ay 이렇게 곱해지는 거니까 얘네들은 90도니까 0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 값은 지금, 그래서 이렇게 다시 가지면 요거하고 요거 가지면은 ax는 크기가 1 나왔으니까 그냥 1인 것이고, 나머지 ax, bx만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하고 ay, by 요거만 남는 것이지. 그리고 여기도 az, bz만 남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벡터의 내적은 같은 성분끼리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라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내적 구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두 벡터의 내적 구하라고 하면은 같은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a 벡터라는 거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야. ax 이렇게 되는 것이고, b 벡터는 이럴 경우 이제 우리 교재는 화살표를 안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이걸 워드 쳐놓은 게 이런 거야.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내적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는 얘기, 이거다라는 거. 결론이 이렇게 같은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 내용은, 또 교재에 있는 요 내용은 지금 같은 성분끼리 곱해진 것만 1이고 나머지 같은 성분이 아닌 그런 쪽은 다 0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 책도 읽어야 되죠. 내 설명만 들으면 좀 안 됩니다. 최대한 책에 있는 건 다 설명을 할 거예요. 네. 그러나 책은 읽으셔야죠. 그래야지 기억이 또 남지. 아이고. 보충사항, 두 벡터의 내적 보충사항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죠. 동일 두 벡터의 내적, 동일 두 벡터의 내적이야. 즉 a 벡터하고 a 벡터를 이렇게 내적하면 그 벡터의 크기는 뭐가 나오느냐? 어쨌든 내적은 스칼라가 돼요. 스칼라. 그래서 그것의 이 스칼라 크기는, 그러니까 그게 몇이 나오겠냐? 그 a의 제곱, 그 벡터의 크기 제곱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볼게요. a 벡터와 b 벡터를 곱해주면은 얘는 좀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좀 전에 이렇게 나왔잖아. a 벡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왔잖아. 그렇죠? 그 상황에서 bx, by, bz를 뭐로 바꿔주면 돼? 그렇지. ax, ay, az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ax의 제곱 플러스 ay의 제곱 플러스 az의 제곱이 되겠네. 즉 ax의 제곱 플러스 ay의 제곱 플러스 az의 제곱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임의 벡터가 있을 때, 이거 a 벡터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크기를 a라고 표현했죠. 이 크기 a는 여기가 ax, 여기를 ay, 여기를 디디딩. 원래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주면 좋은데, 이렇게 됐을 때, 이 그림 잘못 그렸어요. 여기로 왔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됐어. 그랬을 경우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이죠. 이 길이는 어떻게 됐어? 길이 a 벡터 이렇게 됐을 때, 이때 a는 몇이 됐어요? 루트 ax의 제곱 플러스 ay의 제곱 플러스 az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왔었지. 그거 한 거야. 즉 루트 ax의 제곱, 이것이 뭐였어? a다라는 얘기, 크기다라는 것이죠. 크기다라는 얘기야. 그럼 양변 제곱해주면 몇이 되겠어? 그러면 이거는 a의 제곱이 나와지는 거고, a의 제곱이 나와지는 것이지. 벡터 표현하면 조금 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크기로만 했는데, 그 제곱해서 그냥 a 제곱 나왔어요. 이거 루트 쉬운 거 제곱해 주니까 그냥 ax의 제곱 플러스
AY의 제곱 플러스 AZ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동일 두 벡터의 내적은 벡터 크기의 제곱이다. 즉 벡터 A의 크기 제곱이다라는 겁니다. 그 설명 왜냐하면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놨으니까 참고하길 바랍니다. 다음 벡터 A 벡터와 단위 벡터 A 벡터의 내적은 어떻게 되겠는가를 보는 겁니다. 자, A 벡터와 이거 내적했어요. A 벡터는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일반 벡터 크기는 1인 거니까 각각. 그래서 1AX 플러스 1AY 플러스 1AZ 해주면 돼. 내적한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 같은 성분끼리만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것이야. AX 곱하기 1은 몇? AX. AY 곱하기 1은 몇? AY. AZ 곱하기 1은 몇? AZ.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런데 얘가 A인가? A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거 다 더한 것이? 아니죠. A 벡터는 명실상부하게 뭐냐 하면은 AX의 제곱 플러스 AY의 제곱 플러스 AZ의 제곱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는 A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A라는 거는 이렇게 그 크기가 이렇게 나와지는 거니까 임의 벡터와 그 벡터의 내적은 각각의 성분의 합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A 벡터하고 Z축 성분 Z축 성분 Z축의 기본 벡터를 곱해줬어.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올까? 곱해줘 보자고. A 벡터는 이렇게 표현되죠. 그리고 AZ변은 이렇게 써주면 돼. 이거 곱해주면 어떻게 돼? 얘는 Z축 성분의 크기가 1인 것이지. 즉 이렇게 표현한 거는 이렇게 써주는 거야. 0 곱하기 AX 벡터 플러스 0 곱하기 AY의 기본 벡터 그리고 그 다음에는 1 곱하기 AZ의 기본 벡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같은 성분끼리 곱해서 서로 더해주면 되는데 0 곱하기 이거 해봐야 0이지. 여기도 0이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 크기가 1이니까 AZ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해지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A 벡터는 3AX, 4AY, 5AZ 벡터일 때 이 벡터에다가 AZ를 곱해주면은 여기에 AZ를 곱해주면은 얘는 몇이 돼요? 그렇죠. 5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5다. 왜 같은 성분끼리 곱해줘봐야 얘는 X 여기는 X축 성분이랑 Y축 성분이랑 Y축 성분이 없잖아. 즉 0이잖아. Z축 성분의 크기만 1인 것이지. 그래서 요거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5가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벡터를 딱 보였을 때는 이 벡터의 Z축 성분은 몇이야 라고 하면은 5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벡터가 나와주면. 그래서 이렇게 이런 단위 벡터를 기본 벡터를 안 곱해줘도 5라는 건 알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 벡터의 Y축 성분은 몇이야? 라고 물을 경우는 몇? 그렇지 4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X축 성분은 몇이야? 그렇죠 3이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나 어떠한 이미 벡터가 있어. 근데 나 그 벡터의 X축 성분이 뭔지 몰라. X축 성분의 값 AX를 몰라. 또는 Y축 성분값 몰라. 또는 Z축 성분의 그 값을 성분 스칼라를 몰라 라고 했을 경우는 뭘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각각의 성분에 알고 싶은 성분의 단위 벡터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임의 벡터가 있을 때 특정 방향을 가진 성분의 크기를 알려면은 즉 특정 방향의 성분을 알고 싶다 하면은 그 방향의 기본 벡터를 내적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렇게 A 벡터와 그 방향의 성분을 알고 싶으면 AZ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적을 마쳤습니다. 미안합니다. 시간을 많이 또 끌어졌네요. 이렇게 해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외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적, 그 다음에 구좌표계, 원통좌표계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할 게 많네요. 좌표계 또 가려면 호도법을 또 알려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과제 여러분들 명심히 하십시오. 그 기간 내 제출을 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